안녕하세요. 소리는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절기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더웠다 추웠다 하는 날씨에 제 몸은 적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감기에 걸려버렸어요. 한동안 목소리가 안 나와서 고생을 좀 했어요. 청이님들은 건강하게 지나가는 환절기이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책은요, 김다슬 작가님의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라는 책입니다. 책의 표지 뒤쪽에 나오는 문장이 정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책을 넘기게 되었어요. 애쓰기를 멈추고 관계에 힘을 빼면 오히려 주변에 좋은 사람만 남는다. 인연은 억지로 잡고 있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에는 곁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 애를 써도 내가 그 노력을 멈추는 순간 끊어져 버리는 관계가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음 짓게 해주는 관계가 있죠. 사실 마음이 앞설 때는 후자의 관계보다 전자에 더 힘을 쓰게 돼요. 후자가 더 소중하다는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그보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책에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렇듯 우리 오늘 프롤로그부터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잃어야만 소중함을 안다. 얼만큼 소중한지 알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 소중한 존재를 잃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바란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라고. 아픈 자식을 둔 부모는 말한다. 공부나 성공은 상관없으니 건강하기만 해달라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말한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제발 돌려만 달라고. 자식은 부모에게 바란다. 금수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픈 부모를 둔 자식은 말한다. 부디 건강만 하시라고. 부모를 여인 자식은 말한다. 다 필요 없으니 제발 살아만 계시라고.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란다. 나한테 잘하라고. 사이가 틀어지면 말한다. 예전처럼 돌아가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말한다. 아무래도 좋으니 그저 곁에 있기만 해달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리석어야 진정한 소중함을 온몸으로 깨달을까. 존재만으로 사무치게 감사하고 소중한 건데 그 사실을 잊고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릴까. 꼭 모든 걸 잃어야만 할까. 그때 가서야 절절히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해야 할까. 어쩌면 신은 이러한 욕심을 괘씸하게 여겨서 제대로 깨닫기 전에 모든 걸 잃도록 정해둔 건지도 모른다. 가혹하게도 반드시 잃도록 말이다. 그러면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침묵의 무서움이라는 글입니다.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모른다. 당신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별말 하지 않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는 게 아니라 거듭된 실망 끝에 이제는 그만 놓아버리고 외면하는 단계란 의미다. 당신에게 쓰이는 모든 감정이 낭비라고 선을 그은 거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것,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게 없다. 고작 실망 서너 번에 무너질 관계라면 그렇게 포기할 일까지 가지도 않는다. 끝내 믿었으나 끝내 저버렸으니 끝끝내 포기하는 것이다. 이 순간 이후로는 모든 것이 늦다. 뒤늦게 아무리 잘해도, 둘 사이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실망했던 기억과 필히 연결된다.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었기에 더는 안 그러겠지 라며 믿었던 만큼 또 다시 그러겠지 라고 각인된다. 이는 깊게 새겨져 평생 바뀌지 않는 저주에 가까운 일이다. 사람 사이에 실망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러 번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관계에 있어 기초적인 노력이다. 상대를 침묵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자. 관계를 지키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 얼마나 실망을 해야 포기를 하게 될까요? 다음엔 안 그러겠지. 다음엔 이러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 같은 게 우리한텐 조금씩 있잖아요. 이번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겠구나. 라는 단계까지 가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당신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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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해야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당신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 옆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놓쳐버린 사람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다음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시간을 딱 한 번만 되돌릴 수 있다면 이라는 글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시간을 딱 한 번만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올렸다. 인간 김다슬을 열심히 봐주시는 독자들이 진솔하게 답변했는데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나이가 어린 분일수록 후회했던 때로 돌아가서 그걸 안 하고 싶다 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나이가 많을수록 과거에 어떤 후회가 있던 그 시절이 찬란했다 여기고 나이가 어릴수록 후회했던 일만 눈에 밟혀 현재의 젊음이 찬란한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후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금이 가장 찬란한 삶을 사는 거구나. 오늘이 내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에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인간은 죽기 직전에 지난 모든 날이 좋았다고 깨닫는다고 한다. 후회하고 무기력하고 절망한 감정마저 살아있으니 느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린 살아있고 지금을 살고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답다. 현재의 젊음이 찬란한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찬란한가요? 저도 나이 먹으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될까요? 아직은 젊다고 말하기에도 좀 그런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후회했던 대로 돌아가서 그걸 안 하고 싶다 쪽인 것 같긴 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책의 제목과 같은 글입니다.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 예전엔 너무 억울해서 하나씩 따지고 바로잡기 바빴다. 굉장히 피곤한 소모성 일이더라. 더는 그러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나부터 믿고 나에게 제일 먼저 확인하는 진짜 내 사람이 있음을 안 이후로는 가만 보니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인연이나 멋대로 오해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더군. 그런 사람은 부디 오해한 채 그대로 멀리 사라져주게. 오해는 불필요한 사람을 걸러내는 편리한 도구가 된다. 어중이 떠중이로 가득한 인연에서 알맹이만 남는 거다. 원래 인맥이란 허울 좋은 말이다. 겉만 요란했지 알맹이는 별로 없다. 사람을 두루 사귀어 보면 진국인 사람은 몇 없듯 알맹이 겉에 묻어있는 지저분한 흙과 껍데기는 후두득 후두득 털어내야 옳다. 거칠애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소중한 관계는 될 수 없으니 고작 사소한 오해로 틀어지는 사이 마치 오해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처럼 군다. 그런 인연은 빈 쭉정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마음 다칠 일도 아니다. 걸러내고 남은 내 사람과 무르익으면 될 일이다. 다음 글은 너무 듣기 싫은 말이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글입니다.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 꼭 중간에 가르치려 들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 본인은 그것을 상대를 걱정해서 생각해서라고 착각한다. 응원의 일종으로 여기며 살아왔기에 습관으로 몸에 밴 것이다.
그러나 그건 본인만의 착각에 불과하여 듣는 입장에선 쓸데없는 참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굳이 의식하여 기피하지 않아도 누구나 본능적으로 꺼리게 된다. 더욱이 이 문제를 지적해 본인이 깨달아도 평생 고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항상 말을 할 땐 듣는 이가 어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 점만 지켜도 불편한 오지랖과 참견은 하지 않게 된다. 가족의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게 사람인데 타인의 지시를 누가 좋아할까? 지시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 본인도 잔소리 때문에 가족과 다툰 적이 있을 거다. 다 나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듣기 싫었을까? 그 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다.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아니, 그 잘되라고 하는 거 본인부터 지켰으면 좋겠는데, 야, 이렇게 해야지. 이거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정작 본인은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남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강요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게 더 기분이 나빠.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마음을 직선으로 잇다. 마음을 직선으로 이을 줄 알아야겠다. 시간이 가장 귀한 우리에게 망설임은 사치니까. 먼 길을 돌아갈 이유가 없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확실하게 표현하고, 도저히 싫은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명백히 선을 긋고 거부하고, 미루지 말고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잡아 떠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마음껏 먹는 거다. 이런 자극적인 움직임은 삶을 뚜렷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자신을 선명하게 만든다. 흐릿한 삶은 본인도 만족하기 힘든 법이다. 이는 자존감과 직결된다. 안 그래도 놓치는 게 많은 삶인데 이 정도는 직접 붙잡아도 된다. 그래야 미련이 적다. 이를 실천하는데 거창한 건 필요 없다. 아주 작은 용기와 지혜만 있으면 된다. 다음 글은 실망은 생각보다 작은 일이다 라는 글입니다. 실망은 의외로 작은 일이다. 거대하게 인식할 거 없다. 해로운 것은 실망보다 크게 해석하는 습관이 있다. 차분히 보면 작은 실망에 불과한데 실체보다 큰 일로 받아들이는 거다. 일상에서 사소한 실수나 작고 불편한 일은 매우 흔하다. 빈번하게 일어나니 또 이러네, 그럴 줄 알았다와 같은 말이 입에 붙기도 한다. 문제는 그 많은 실망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묶어서 인식하는 게 습관화됐던 점이다. 자책감에 이보다 좋은 먹잇감이 있을까? 결함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것은 좋은 태도지만 지나치면 해롭다. 자존감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반복하다 보면 여유를 잃고 덩달아 너그러움도 잃는다.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다. 잦은 실수, 작은 실망은 작게 받아들이자. 같은 사람이 겪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연속적인 일로 여길 필요는 없다. 한 명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조건 한 가지 이유로 생겨난 사건은 아니니까. 각각 별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 뭘 해도 운이 없네, 난 늘 이런 식이야 보다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인식 방법은 자책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막아주고 스트레스를 가볍게 해준다. 계속 읽어볼게요. 힘든데 괜찮다고 나마저 속인다 라는 글입니다. 힘든데 괜찮다고 속인다. 타인을 속이는 김에 나마저도 속여버린다. 힘듦을 일일이 말로 풀어서 전달하기엔 구질구질하다. 그런 꼴은 원치 않는다. 자존심이라기엔 애매하다. 이미 시꺼먼 걸레짝이 되어버린 자존심인걸. 단지 더 구차해지긴 싫다. 그리고 의외로 소중한 사람 앞에선 티내기 싫은 법이다.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아파할 사람이니까.
몹시 걱정하고 슬퍼하고 함께 일어서기보다 함께 무너질 것을 아니까. 그래서 차라리 속이는 걸 택한다. 괜찮다. 아무 일 없었다. 괜찮은 척 연기하는 거짓과 무너진 현실 사이. 이 모순된 감정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서 있다. 내심 알아줬으면 하면서 들키긴 싫은 채로. 굳이 구질구질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이 말에 동감해요. 그냥 혼자 한숨 한 번 크게 쉬고 넘길 수도 있는데 뭔가 근질근질할 때도 있긴 하잖아요. 말은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굳이 현실로 말로 꺼내진 않아요. 별것 아닌 일인데 말로 꺼내자니 뭔가 구차해 보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땐 그냥 응? 괜찮아. 괜찮아. 뭐 별일이라고. 이러고 넘기는 거죠. 인간은 모순 덩어리예요. 알아줬으면 하지만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글은 모두가 힘들다고 내가 힘든 게 당연한 건 아니다 라는 글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내가 힘든 게 당연한 건 아니다. 원망도 없이 그저 참아야만 한다면 인간의 감정을 포기한 기계가 되라는 말과 같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감정을 발산해야 산다. 속에 쌓아두기만 하면 병이 된다. 우린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모두가 힘든 와중에 나만 유별나게 티내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괜히 눈치를 보곤 한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설령 모두가 똑같이 힘들더라도 그것이 내가 힘들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사회나 집단, 조직에선 흔히 이런 상황과 분위기를 이용하여 개인을 억압하고 희생을 강요한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힘듦까지 남 눈치 볼 거 없다. 억지로 견디지 않아도 된다. 힘든 건 힘든 거다. 누구도 당연하게 참아야 하는 힘듦은 없으니. 진짜 싫은 말 있죠. 야, 남들도 다 힘들게 살아. 그래, 남들도 힘든 거 알겠어. 근데 남들이 힘든 건 힘든 거고, 나도 힘들다고. 남들이 힘든 건 남들이 힘든 거고, 내가 힘든 건 내가 힘든 거지. 원래 타인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람인데, 다른 사람 힘든 거 알겠고, 나는 내가 힘들어.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위대함보단 위대한 취향이라는 글입니다. 취향은 무엇보다 위대하다. 세상엔 역사가 정한 명곡, 명화, 명작, 명필이 있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대중과 전문가가 함께 극찬하는 클래식 명곡이 있으나 학창시절 즐겨 듣던 가요보다 못하다. 수많은 미술가가 우상으로 삼는 화가의 그림을 봐도 재밌게 읽은 만화보다 감흥이 없다. 유수한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작품보다 좋아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가 더욱 감동적이다. 전 세계의 스테디셀러라고 불리는 책도 가슴에 날아와 박힌 짧은 글귀보다 못하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봐야 취향이 먼저다. 위대함 위에 있는 게 취향의 위대함이다. 이런 취향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깊이 즐기는 것. 남의 기준과 무관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남이 좋다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솔직할 줄 아는 것. 이는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타인의 기준일 뿐이다. 타인은 내가 아니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나의 취향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내 삶의 근간을 이룬다. 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모나리자를 보고 아무 감흥이 들지 않더래요.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되게 요목조목 따져서 보려고 하고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정말 별거 아닌데 지나가다가 얼핏 본 그림이 마음에 박혀서 그 그림 앞에 30분 넘게 있었대요. 아무리 누가 위대하다, 정말 멋지다라고 칭찬을 해도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의미 없죠. 다음 글은 걱정이 많으면 놓치는 게 많아진다 라는 글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그만큼 잘 해내기보다 오히려 놓치는 게 많아진다. 지레짐작과 겁이 늘기 때문인데 그럴 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니까.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걱정의 특성은 끝이 없는 것이다. 끝이 없는 것을 끝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사람이 걱정거리에 사로잡히면 우선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시야가 좁아진다. 나에게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싶어서 불안감과 열등감이 생긴다. 모든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좋지 않은 관점이 길러지고 습관적으로 움츠린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푹 내쉰다. 애태우고 근심하고 상심하느라 먼저 걱정은 끝이 없다는 특성부터 이해하자. 이미 벌어진 일은 인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겁내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거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일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여기며 내려놓음으로써 해방되는 거다.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면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진다.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완벽은 숨이 막힌다 라는 글입니다. 완벽한 건 없다. 다 좋은데 일부가 좋지 않기도 하고 모든 게 별론데 일부가 좋기도 하다. 봄은 포근하고 꽃이 피어 좋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역이고 여름은 덥고 모기 때문에 짜증나지만 맑은 계곡과 푸른 바다에 뛰어들 수 있어 좋고 가을은 선선한 날씨가 딱 좋지만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쉽게 걸리고 겨울은 추위를 타서 괴롭지만 사랑하는 이와 한 이불 속에서 더욱 가까이 붙으니 좋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겪는 사계절마저 이런데 하물며 사람이라고 다를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어도 지켜보니 장점이 한둘은 있고 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도 모자라고 싫은 구석이 있더라. 본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듯 타인도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너그럽게 이해할 줄 알아야겠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완벽을 강요하는 것만큼 숨막히는 일도 없으니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음 글은 잠들지 않는 트라우마라는 글입니다. 웬만한 상처와 아픔은 지나간다. 그러나 결코 잠들지 않는 트라우마도 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설령 위로받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밤이면 밤마다 괴롭히고 특정 상황에 처할 때마다 재차 떠올라 고통스럽다. 지나더라도 잠깐이고 불현듯 다시 생각나 소스라치는 감정. 정신적 외상이다.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속이 뒤틀릴 만큼 격렬하게 반응한다. 삶의 여러 장애를 일으킨다. 이럴 땐 내려놓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으로 담담해질 수 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라 그래, 별 수 없지. 있는 그대로를 안고 사는 거다. 이런 꼴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원치 않게 인정하는 것 같아서 처음엔 거부감이 심하지만 이는 필요한 과정이다. 착각하는데 포기나 체념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을 마치 무조건 잘못하는 것처럼 인식시킨 사람들이 나쁜 거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으로 고문당하듯 요동치던 마음이 쓱 가라앉는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큰 소리 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싫어요. 누군가 싸우는 소리도 싫어요. 언성이 높아지면 괜히 불안해져요. 저에겐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좋은데 나쁘고 이상한 사람.
개봉한 지 10년이 넘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란 영화를 봤다. 영화에선 세 사람의 인물로 이야기를 꾸렸지만 실은 한 명을 뜻하는 말이다. 세상의 모든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빨가벗고 샤워하면서 올라가지도 않는 고음을 내지르며 노래에 심취해 엉덩이를 흔든다. 나만 아는 이런 나의 모습을 남이 본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놈일 것이다. 연애의 권태기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녀를 뿌리치고 떠났으니 그녀에겐 나쁜 놈일 것이다. 길에서 어른을 자주 돕고 종종 기부도 하며 선행을 했으니 누군가에겐 좋은 놈일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 좋기만 한 사람은 없고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이상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단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다. 사람은 여러 면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억지로 좋은 면을 찾아낼 건 없다. 다만 소중한 사람이 싫은 짓을 한다면 누구나 여러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떠올리자. 나 역시 그렇다는 것을, 우린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가끔 제가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 되게 사소한 일도 그 예민할 때면 되게 큰 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혼자 이야기해요. 나 요즘 예민한가 봐. 내가 예민해서 이걸 되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러고 혼자 다짐을 하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하고 싶었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평소에는 그냥 흥미로운, 재밌는 행동이었을 텐데 예민한 날에는 되게 크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럴 땐 오늘 예민하네 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숨을 크게 한번 내쉽니다. 그러면 별일 아닌 일로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 다음 글은 사람만 있어도 힘들다라는 글입니다. 삶은 그저 사는 것만으로도 몹시 힘이 든다. 삶이 아름답기만 하고 힘들지 않다면 세상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따윈 없을 테지. 자살이란 자기 손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다. 죽음은 인간이란 종을 초월하여 생물에게 있어 가장 두렵고 하기 어려운 행위다.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죽고 싶어 옥상에 올라갔으나 무서워서 뛰어내리진 못했다는 경험담이 넘쳐난다. 그런데도 끝내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 사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건지 짐작할 수 있다. 역사라면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할 만큼 힘든 것이 삶이란 얘기니까. 우린 지금 누군가가 죽음을 택할 만큼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 힘듦은 단순히 하나뿐인 감정이 아니다. 공허함, 허망함, 허무함, 비참함, 비굴함, 비겁함, 쓸쓸함, 고독감, 무력감, 모욕감, 모멸감, 열등감, 좌절감, 고통, 슬픔, 아픔, 서글픔, 우울,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 수치스러움 등 다양한 감정이다. 쭉 열거하니 참 많기도 하다. 이 많은 걸 다 견디며 사는구나. 새삼 스스로 대견하고 칭찬하면 하다. 누군가는 내던지는 삶을, 나 역시 내던질 수 있는 삶을 어떻게든 꼭 붙들고 버텨낸 것이니 이런 자기 자신을 안아줬으면 한다. 남들도 똑같이 고생한다지만 내 삶에서 제일 수고가 많은 사람은 나니까. 소리 수고했다. 여러분들도 나 수고했다 한 번씩 합시다.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다음 글은 살아보면 사라진다 라는 글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어떻게든 넘겨지고 살아보면 사라진다. 어렵고 괴로운데 깜깜해서 숨마저 돌덩이가 짓누르듯 턱 막히지만 살면 사라진다. 고장나 멈춘 것 같은 그대의 웃음도 덧없이 작별을 고했던 기쁨도 고갈나버린 당신의 열정도 살아보면 돌아온다. 마르지 않는 눈 속에 자리한 샘이
서러울 때만 솟구치던 그 눈물샘이 기쁨과 환희에 차올라 넘치는 날이 운명처럼 다시 찾아온다. 영원히 어두울 것만 같은 깊은 밤을 아침 해가 절대 용서하지 않고 밝히듯 당신을 지레짐작하는 그 어둠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빛을 깃들어 그대 마음 또한 재차 밝아진다. 믿지 않아도 좋다. 의심해도 좋다. 그래도 오는 날은 온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날은 신의 약속처럼 오더라. 살아보면 사라진다. 다음 글은 밤새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잠시도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저는 전자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밤새도록 도란거리며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반면 단 10분도 어지러울 만큼 함께하기 싫은 사람도 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이 머무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마음이 머물지 않는 관계에 시간을 쏟는 것처럼 아까운 건 없다.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한다. 의미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다며 후회하는 자신을 얼마나 숱하게 탓해왔던가. 의미 있게 시간을 써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유별난 짓을 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 깊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즐거워서 어깨가 들썩이는 일에 몰두하는 것. 호수처럼 잔잔하고 편안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이처럼 갈수록 마음이 가는 곳에만 시간을 쓰는 것이다. 시간을 온전히 감각하자. 마음이 가는 곳, 그게 곧 귀한 거다. 귀한 것에 시간과 감정을 쓰는 것이 무의미한 인생을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순 없겠지만 나의 시간, 나의 자유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합시다. 다음 글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란 이라는 글입니다. 주로 일과 관련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환심을 사려 한다. 그것은 곧 실적이나 성과로 이어지니까. 성공과 직결된 대상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편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을 거다. 지난 한 달간 시답잖은 일상의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눈 상대를 떠올려보자. 살아가는 데 있어 이런 사람은 무척 소중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낸다. 고마움을 표현하자니 괜히 얼굴이 화끈거려 민망해지기도 하고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숨막히게 어색하기도 하다. 그만큼 편하고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표현해야 한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것저것 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니까 꼭 격식을 갖추고 형식적인 말을 건넬 필요는 없다. 화려한 것도 필요 없다. 그 사람이 평소 가지고 싶어 했던 물건을 툭 하고 선물하거나 좋아하는 먹거리를 맛집에서 대접하면서 감사를 전하는 거다. 함께 봤으면 싶은 유익한 글이나 책을 사서 전하는 것도 좋겠다. 무엇이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 다음 글은 말뿐인 진심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글입니다. 더 이상 진심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과연 진심을 말로 담아낼 수 있을까? 말뿐인 경우가 대다수임을 오랜 경험으로 깨달은 탓에 진심이란 말을 꺼내면 오히려 거르는 경향이 생겼다. 그렇게 언제부턴가 상대가 보인 행동만이 진심이라고 믿게 되었다. 진심이란 말을 접근 수단으로 삼는 인간, 변명으로 삼는 인간이 셀 수 없다.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숱하게 겪고서야 알았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진심이 아니고 하는 행동만이 진심이란 것을. 곁에 있어준다면서 곁에 없었고 너만을 지켜둔다더니 지켜주지 않았다.
영원히 함께하자더니 한때였고 자신은 다를 거라더니 똑같았다. 진심이란 말은 어느새 수작 부리고 변명할 때나 쉬일 꺼내는 사고려로 전락했다. 진심으로 진심인 사람은 말할 시간에 행동을 하고 있다. 곁에 있어준단 말을 하지 않고 이미 곁에 있다. 진심이니까. 말뿐인 진심은 아무런 힘이 없다. 오직 행동만이 진심을 증명한다. 진심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이에게 나의 진심을 질리도록 보여주고 싶다. 다음 글은 나 혼자만의 진심이라는 글입니다. 또 나만 진심이었구나. 아쉬움 없는 태도를 보니 그간 아쉬워 놓지 못한 나만 또 애쓴 거다. 관계가 위태로웠다. 갈수록 위태롭게만 느껴졌다. 서로가 아닌 나만 외롭고 불안하고 아팠다. 나만 놓으면 끝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노력해봐도 변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무력했다. 일방적인 관계라니 노력한 시간이 허탈하다. 어디까지 초라해져야 하는 걸까? 이런 기분을 알기나 할까? 안다면 그런 무심한 태도를 조금은 조심할까? 이럴 거면 애초에 다정하게 굴지 말지. 차라리 가까워지기 전에 거부하고 멀리하지. 마음을 녹이는 다정함을 보일 때면 관계가 깊어져 간다 생각했고 그건 그저 혼자만의 착각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하면 믿고 싫은데 잊히진 않는다. 훗날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친 네가 후회했으면 한다. 나만 진심으로 그치의 관계는 놓는 것이 맞다. 이런 관계는 먼저 끊어낼 용기도 필요하다. 나만 진심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나한텐 너무 소중해서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던 관계였는데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어. 나만 그런 거였어. 그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죠. 사실 이미 알고 있잖아. 내가 그 마음을 쏟으면서 아, 이거 나 혼자만의 감정이구나 라고 이미 알고 있는데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는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어요. 그거 진짜 속상한 일이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났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훗날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친 네가 후회했으면 한다. 진짜 꼭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글은 사랑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라는 글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져도 시간으로부터 가족을 지킬 순 없다. 제 아무리 불을 쌓고 명성을 드높이고 세계적인 업적을 달성해도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끝없이 무력하다. 이 무력감이 가장 날 힘들게 한다. 눈물 흘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 마음을 알리고 손을 잡고 표현하고 사진과 영상을 남기는 거다. 시간이 흘러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 헤매야만 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에 단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고 하면 시계추를 붙잡겠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사라진다는 진리가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나 사랑하는 것을 왜 이렇게 반드시 잃게끔 만드셨는지 신에게 반발하는 밤이다. 그 반발심에 우린 영원이란 말을 만들고 그 말에 영원히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다. 영원이란 말을 만들고 그 말에 집착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관계라는 것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편한 관계는
긴장감을 주죠. 사실 적당한 긴장감은 되게 좋은 거예요.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관계는 서로에게 실수를 할 확률이 줄어들긴 하죠.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 편안함이 있을 거고 소중하다라는 감정이 싹트기 마련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긴장감만 주는 관계도 있어요. 긴장감만 존재하는 관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상에서 지칠 때 나에게 활력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 그런 관계에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나를 소중히 생각해주고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해보는 거죠. 긴장으로 경직된 어깨에 힘을 빼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온기에 집중해보는 거죠.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안녕, 잘 자요. 안녕하세요. 소리는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절기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더웠다 추웠다 하는 날씨에 제 몸은 적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감기에 걸려버렸어요. 한동안 목소리가 안 나와서 고생을 좀 했어요. 청이님들은 건강하게 지나가는 환절기이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책은요, 김다슬 작가님의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라는 책입니다. 책의 표지 뒤쪽에 나오는 문장이 정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책을 넘기게 되었어요. 애쓰기를 멈추고 관계에 힘을 빼면 오히려 주변에 좋은 사람만 남는다. 인연은 억지로 잡고 있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에는 곁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 애를 써도 내가 그 노력을 멈추는 순간 끊어져 버리는 관계가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음 짓게 해주는 관계가 있죠. 사실 마음이 앞설 때는 후자의 관계보다 전자에 더 힘을 쓰게 돼요. 후자가 더 소중하다는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그보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책에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렇듯 우리 오늘 프롤로그부터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잃어야만 소중함을 안다. 얼만큼 소중한지 알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 소중한 존재를 잃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바란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라고. 아픈 자식을 둔 부모는 말한다. 공부나 성공은 상관없으니 건강하기만 해달라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말한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제발 돌려만 달라고. 자식은 부모에게 바란다. 금수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픈 부모를 둔 자식은 말한다. 부디 건강만 하시라고. 부모를 여인 자식은 말한다. 다 필요 없으니 제발 살아만 계시라고.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란다. 나한테 잘하라고. 사이가 틀어지면 말한다. 예전처럼 돌아가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말한다. 아무래도 좋으니 그저 곁에 있기만 해달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리석어야 진정한 소중함을 온몸으로 깨달을까. 존재만으로 사무치게 감사하고 소중한 건데 그 사실을 잊고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릴까. 꼭 모든 걸 잃어야만 할까. 그때 가서야 절절히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해야 할까. 어쩌면 신은 이러한 욕심을 괘씸하게 여겨서 제대로 깨닫기 전에 모든 걸 잃도록 정해둔 건지도 모른다. 가혹하게도 반드시 잃도록 말이다. 그러면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침묵의 무서움이라는 글입니다.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모른다. 당신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별말 하지 않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는 게 아니라 거듭된 실망 끝에 이제는 그만 놓아버리고 외면하는 단계란 의미다. 당신에게 쓰이는 모든 감정이 낭비라고 선을 그은 거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것,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게 없다. 고작 실망 서너 번에 무너질 관계라면 그렇게 포기할 일까지 가지도 않는다. 끝내 믿었으나 끝내 저버렸으니 끝끝내 포기하는 것이다. 이 순간 이후로는 모든 것이 늦다. 뒤늦게 아무리 잘해도, 둘 사이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실망했던 기억과 필히 연결된다.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었기에 더는 안 그러겠지 라며 믿었던 만큼 또 다시 그러겠지 라고 각인된다. 이는 깊게 새겨져 평생 바뀌지 않는 저주에 가까운 일이다. 사람 사이에 실망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러 번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관계에 있어 기초적인 노력이다. 상대를 침묵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자. 관계를 지키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 얼마나 실망을 해야 포기를 하게 될까요? 다음엔 안 그러겠지. 다음엔 이러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 같은 게 우리한텐 조금씩 있잖아요. 이번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겠구나. 라는 단계까지 가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당신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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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해야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당신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 옆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놓쳐버린 사람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다음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시간을 딱 한 번만 되돌릴 수 있다면 이라는 글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시간을 딱 한 번만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올렸다. 인간 김다슬을 열심히 봐주시는 독자들이 진솔하게 답변했는데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나이가 어린 분일수록 후회했던 때로 돌아가서 그걸 안 하고 싶다 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나이가 많을수록 과거에 어떤 후회가 있던 그 시절이 찬란했다 여기고 나이가 어릴수록 후회했던 일만 눈에 밟혀 현재의 젊음이 찬란한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후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금이 가장 찬란한 삶을 사는 거구나. 오늘이 내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에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인간은 죽기 직전에 지난 모든 날이 좋았다고 깨닫는다고 한다. 후회하고 무기력하고 절망한 감정마저 살아있으니 느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린 살아있고 지금을 살고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답다. 현재의 젊음이 찬란한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찬란한가요? 저도 나이 먹으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될까요? 아직은 젊다고 말하기에도 좀 그런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후회했던 대로 돌아가서 그걸 안 하고 싶다 쪽인 것 같긴 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책의 제목과 같은 글입니다.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 예전엔 너무 억울해서 하나씩 따지고 바로잡기 바빴다. 굉장히 피곤한 소모성 일이더라. 더는 그러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나부터 믿고 나에게 제일 먼저 확인하는 진짜 내 사람이 있음을 안 이후로는 가만 보니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인연이나 멋대로 오해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더군. 그런 사람은 부디 오해한 채 그대로 멀리 사라져주게. 오해는 불필요한 사람을 걸러내는 편리한 도구가 된다.
어중이 떠중이로 가득한 인연에서 알맹이만 남는 거다. 원래 인맥이란 헐 좋은 말이다. 겉만 요란했지 알맹이는 별로 없다. 사람을 두루 사귀어 보면 진국인 사람은 몇 없듯 알맹이 겉에 묻어있는 지저분한 흙과 껍데기는 후두득 후두득 털어내야 옳다. 거칠애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소중한 관계는 될 수 없으니 고작 사소한 오해로 틀어지는 사이 마치 오해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처럼 군다. 그런 인연은 빈 쭉정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마음 다칠 일도 아니다. 걸러내고 남은 내 사람과 무르익으면 될 일이다. 다음 글은 너무 듣기 싫은 말이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글입니다.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 꼭 중간에 가르치려 들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 본인은 그것을 상대를 걱정해서 생각해서라고 착각한다. 응원의 일종으로 여기며 살아왔기에 습관으로 몸에 밴 것이다. 그러나 그건 본인만의 착각에 불과하여 듣는 입장에선 쓸데없는 참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굳이 의식하여 깊이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본능적으로 꺼리게 된다. 더욱이 이 문제를 지적해 본인이 깨달아도 평생 고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항상 말을 할 땐 듣는 이가 어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 점만 지켜도 불편한 오지랖과 참견은 하지 않게 된다. 가족의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게 사람인데 타인의 지시를 누가 좋아할까? 지시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 본인도 잔소리 때문에 가족과 다툰 적이 있을 거다.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듣기 싫었을까? 그 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다.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아니, 그 잘 되라고 하는 거 본인부터 지켰으면 좋겠는데, 야, 이렇게 해야지. 이거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정작 본인은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남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강요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게 더 기분이 나빠.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마음을 직선으로 잇다. 마음을 직선으로 이을 줄 알아야겠다. 시간이 가장 귀한 우리에게 망설임은 사치니까. 먼 길을 돌아갈 이유가 없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확실하게 표현하고, 도저히 싫은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명백히 선을 긋고 거부하고, 미루지 말고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잡아 떠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마음껏 먹는 거다. 이런 자극적인 움직임은 삶을 뚜렷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자신을 선명하게 만든다. 흐릿한 삶은 본인도 만족하기 힘든 법이다. 이는 자존감과 직결된다. 안 그래도 놓치는 게 많은 삶인데 이 정도는 직접 붙잡아도 된다. 그래야 미련이 적다. 이를 실천하는데 거창한 건 필요 없다. 아주 작은 용기와 지혜만 있으면 된다. 다음 글은 실망은 생각보다 작은 일이다 라는 글입니다. 실망은 의외로 작은 일이다. 거대하게 인식할 거 없다. 해로운 것은 실망보다 크게 해석하는 습관이 있다. 차분히 보면 작은 실망에 불과한데 실체보다 큰 일로 받아들이는 거다. 일상에서 사소한 실수나 작고 불편한 일은 매우 흔하다. 빈번하게 일어나니 또 이러네, 그럴 줄 알았다와 같은 말이 입에 붙기도 한다. 문제는 그 많은 실망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묶어서 인식하는 게 습관화됐던 점이다. 자책감에 이보다 좋은 먹잇감이 있을까? 결함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것은 좋은 태도지만 지나치면 해롭다. 자존감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반복하다 보면 여유를 잃고 덩달아 너부러움도 잃는다.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다. 잦은 실수, 작은 실망은 작게 받아들이자.
같은 사람이 겪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연속적인 일로 여길 필요는 없다. 한 명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조건 한 가지 이유로 생겨난 사건은 아니니까. 각각 별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 뭘 해도 운이 없네. 난 늘 이런 식이야 보다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인식 방법은 자책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막아주고 스트레스를 가볍게 해준다. 계속 읽어볼게요. 힘든데 괜찮다고 나마저 속인다 라는 글입니다. 힘든데 괜찮다고 속인다. 타인을 속이는 김에 나마저도 속여버린다. 힘듦을 일일이 말로 풀어서 전달하기엔 구질구질하다. 그런 꼴은 원치 않는다. 자존심이라기엔 애매하다. 이미 시꺼먼 걸레짝이 되어버린 자존심인걸. 단지 더 구차해지긴 싫다. 그리고 의외로 소중한 사람 앞에선 티내기 싫은 법이다.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아파할 사람이니까. 몹시 걱정하고 슬퍼하고 함께 일어서기보다 함께 무너질 것을 아니까. 그래서 차라리 속이는 걸 택한다. 괜찮다. 아무 일 없었다. 괜찮은 척 연기하는 거짓과 무너진 현실 사이. 이 모순된 감정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서 있다. 내심 알아줬으면 하면서 들키긴 싫은 채로. 굳이 구질구질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이 말에 동감해요. 그냥 혼자 한숨 한 번 크게 쉬고 넘길 수도 있는데 뭔가 근질근질할 때도 있긴 하잖아요. 말은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굳이 현실로 말로 꺼내진 않아요. 별것 아닌 일인데 말로 꺼내자니 뭔가 구차해 보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땐 그냥 응? 괜찮아. 괜찮아. 뭐 별일이라고. 이라고 넘기는 거죠. 인간은 모순 덩어리예요. 알아줬으면 하지만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글은 모두가 힘들다고 내가 힘든 게 당연한 건 아니다 라는 글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내가 힘든 게 당연한 건 아니다. 원망도 없이 그저 참아야만 한다면 인간의 감정을 포기한 기계가 되라는 말과 같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감정을 발산해야 산다. 속에 쌓아두기만 하면 병이 된다. 우린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모두가 힘든 와중에 나만 유별나게 티내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괜히 눈치를 보곤 한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설령 모두가 똑같이 힘들더라도 그것이 내가 힘들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사회나 집단, 조직에선 흔히 이런 상황과 분위기를 이용하여 개인을 억압하고 희생을 강요한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힘듦까지 남 눈치 볼 거 없다. 억지로 견디지 않아도 된다. 힘든 건 힘든 거다. 누구도 당연하게 참아야 하는 힘듦은 없으니. 진짜 싫은 말 있죠. 야, 남들도 다 힘들게 살아. 그래, 남들도 힘든 거 알겠어. 근데 남들이 힘든 건 힘든 거고, 나도 힘들다고. 남들이 힘든 건 남들이 힘든 거고, 내가 힘든 건 내가 힘든 거지. 원래 타인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람인데, 다른 사람 힘든 거 알겠고, 나는 내가 힘들어.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위대함보단 위대한 취향이라는 글입니다. 취향은 무엇보다 위대하다. 세상엔 역사가 정한 명곡, 명화, 명작, 명필이 있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대중과 전문가가 함께 극찬하는 클래식 명곡이 있으나 학창시절 즐겨 듣던 가요보다 못하다. 수많은 미술가가 우상으로 삼는 화가의 그림을 봐도 재밌게 읽은 만화보다 감흥이 없다. 유수한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작품보다 좋아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가 더욱 감동적이다. 전 세계의 스테디셀러라고 불리는 책도
가슴에 날아와 박힌 짧은 글귀보다 못하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봐야 취향이 먼저다. 위대함 위에 있는 게 취향의 위대함이다. 이런 취향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깊이 즐기는 것. 남의 기준과 무관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남이 좋다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솔직할 줄 아는 것. 이는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타인의 기준일 뿐이다. 타인은 내가 아니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나의 취향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내 삶의 근간을 이룬다. 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모나리자를 보고 아무 감흥이 들지 않더래요.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되게 요목조목 따져서 보려고 하고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엔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정말 별거 아닌데 지나가다가 얼핏 본 그림이 마음에 박혀서 그 그림 앞에 30분 넘게 있었대요. 아무리 누가 위대하다, 정말 멋지다라고 칭찬을 해도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의미 없죠. 다음 글은 걱정이 많으면 놓치는 게 많아진다 라는 글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그만큼 잘 해내기보다 오히려 놓치는 게 많아진다. 지레짐작과 겁이 들기 때문인데 그럴 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니까.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걱정의 특성은 끝이 없는 것이다. 끝이 없는 것을 끝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사람이 걱정거리에 사로잡히면 우선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시야가 좁아진다. 나에게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싶어서 불안감과 열등감이 생긴다. 모든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좋지 않은 관점이 길러지고 습관적으로 움츠린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푹 내쉰다. 애태우고 근심하고 상심하느라 먼저 걱정은 끝이 없다는 특성부터 이해하자. 이미 벌어진 일은 인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겁내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거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일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여기며 내려놓음으로써 해방되는 거다.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면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진다.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완벽은 숨이 막힌다 라는 글입니다. 완벽한 건 없다. 다 좋은데 일부가 좋지 않기도 하고 모든 게 별론데 일부가 좋기도 하다. 봄은 포근하고 꽃이 피어 좋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역이고 여름은 덥고 모기 때문에 짜증나지만 맑은 계곡과 푸른 바다에 뛰어들 수 있어 좋고 가을은 선선한 날씨가 딱 좋지만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쉽게 걸리고 겨울은 추위를 타서 괴롭지만 사랑하는 이와 한 이불 속에서 더욱 가까이 붙으니 좋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겪는 사계절마저 이런데 하물며 사람이라고 다를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어도 지켜보니 장점이 한둘은 있고 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도 모자라고 싫은 구석이 있더라. 본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듯 타인도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너그럽게 이해할 줄 알아야겠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완벽을 강요하는 것만큼 숨막히는 일도 없으니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음 글은 잠들지 않는 트라우마라는 글입니다. 웬만한 상처와 아픔은 지나간다. 그러나 결코 잠들지 않는 트라우마도 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설령 위로받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밤이면 밤마다 괴롭히고 특정 상황에 처할 때마다 재차 떠올라 고통스럽다. 지나더라도 잠깐이고 불현듯 다시 생각나.
소스라치는 감정. 정신적 외상이다.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속이 뒤틀릴 만큼 격렬하게 반응한다. 삶의 여러 장애를 일으킨다. 이럴 땐 내려놓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으로 담담해질 수 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라 그래, 별 수 없지. 있는 그대로를 안고 사는 거다. 이런 꼴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원치 않게 인정하는 것 같아서 처음엔 거부감이 심하지만 이는 필요한 과정이다. 착각하는데 포기나 체념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을 마치 무조건 잘못하는 것처럼 인식시킨 사람들이 나쁜 거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으로 고문당하듯 요동치던 마음이 쓱 가라앉는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큰 소리 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싫어요. 누군가 싸우는 소리도 싫어요. 언성이 높아지면 괜히 불안해져요. 저에겐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좋은데 나쁘고 이상한 사람. 개봉한 지 10년이 넘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란 영화를 봤다. 영화에선 세 사람의 인물로 이야기를 꾸렸지만 실은 한 명을 뜻하는 말이다. 세상의 모든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빨가벗고 샤워하면서 올라가지도 않는 고음을 내지르며 노래에 심취해 엉덩이를 흔든다. 나만 아는 이런 나의 모습을 남이 본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놈일 것이다. 연애의 권태기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녀를 뿌리치고 떠났으니 그녀에겐 나쁜 놈일 것이다. 길에서 어른을 자주 돕고 종종 기부도 하며 선행을 했으니 누군가에겐 좋은 놈일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 좋기만 한 사람은 없고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이상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단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다. 사람은 여러 면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억지로 좋은 면을 찾아낼 건 없다. 다만 소중한 사람이 싫은 짓을 한다면 누구나 여러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떠올리자. 나 역시 그렇다는 것을, 우린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가끔 제가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 되게 사소한 일을도 그 예민할 때면 되게 큰 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혼자 이야기해요. 나 요즘 예민한가 봐. 내가 예민해서 이걸 되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러고 혼자 다짐을 하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하고 싶었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평소에는 그냥 흥미로운, 재밌는 행동이었을 텐데 예민한 날에는 되게 크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럴 땐 오늘 예민하네 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숨을 크게 한번 내쉽니다. 그러면 별일 아닌 일로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 다음 글은 사람만 있어도 힘들다라는 글입니다. 삶은 그저 사는 것만으로도 몹시 힘이 든다. 삶이 아름답기만 하고 힘들지 않다면 세상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따윈 없을 테지. 자살이란 자기 손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다. 죽음은 인간이란 종을 초월하여 생물에게 있어 가장 두렵고 하기 어려운 행위다.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죽고 싶어 옥상에 올라갔으나 무서워서 뛰어내리진 못했다는 경험담이 넘쳐난다. 그런데도 끝내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 사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건지 짐작할 수 있다. 역사라면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할 만큼 힘든 것이 삶이란 얘기니까. 우린 지금 누군가가 죽음을 택할 만큼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 힘듦은 단순히 하나뿐인 감정이 아니다. 공허함, 허망함, 허무함, 비참함, 비굴함, 비겁함, 쓸쓸함, 고독감, 무력감, 모욕감, 모멸감, 열등감, 좌절감, 고통, 슬픔, 아픔, 서글픔, 우울,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 수치스러움 등 다양한 감정이다.
쭉 열거하니 참 많기도 하다. 이 많은 걸 다 견디며 사는구나. 새삼 스스로 대견하고 칭찬하면 하다. 누군가는 내던지는 삶을, 나 역시 내던질 수 있는 삶을 어떻게든 꼭 붙들고 버텨낸 것이니 이런 자기 자신을 안아줬으면 한다. 남들도 똑같이 고생한다지만 내 삶에서 제일 수고가 많은 사람은 나니까. 소리 수고했다. 여러분들도 나 수고했다 한 번씩 합시다.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다음 글은 살아보면 사라진다 라는 글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어떻게든 넘겨지고 살아보면 사라진다. 어렵고 괴로운데 깜깜해서 숨마저 돌덩이가 짓누르듯 턱 막히지만 살면 사라진다. 고장나 멈춘 것 같은 그대의 웃음도 덧없이 작별을 고했던 기쁨도 고갈나버린 당신의 열정도 살아보면 돌아온다. 마르지 않는 눈 속에 자리한 샘이 서러울 때만 솟구치던 그 눈물샘이 기쁨과 환희에 차올라 넘치는 날이 운명처럼 다시 찾아온다. 영원히 어두울 것만 같은 깊은 밤에 아침 해가 절대 용서하지 않고 밝히듯 당신을 지레짐작하는 그 어둠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빛이 깃들어 그대 마음 또한 재차 밝아진다. 믿지 않아도 좋다. 의심해도 좋다. 그래도 오는 날은 온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날은 신의 약속처럼 오더라. 살아보면 사라진다. 다음 글은 밤새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잠시도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저는 전자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밤새도록 도란거리며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반면 단 10분도 어지러울 만큼 함께하기 싫은 사람도 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이 머무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마음이 머물지 않는 관계에 시간을 쏟는 것처럼 아까운 건 없다.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한다. 의미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다며 후회하는 자신을 얼마나 숱하게 탓해왔던가. 의미 있게 시간을 써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유별난 짓을 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 깊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즐거워서 어깨가 들썩이는 일에 몰두하는 것. 호수처럼 잔잔하고 편안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이처럼 갈수록 마음이 가는 곳에만 시간을 쓰는 것이다. 시간을 온전히 감각하자. 마음이 가는 곳, 그게 곧 귀한 거다. 귀한 것에 시간과 감정을 쓰는 것이 무의미한 인생을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순 없겠지만 나의 시간, 나의 자유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합시다. 다음 글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란 이라는 글입니다. 주로 일과 관련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환심을 사려 한다. 그것은 곧 실적이나 성과로 이어지니까. 성공과 직결된 대상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편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을 거다. 지난 한 달간 시답잖은 일상의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눈 상대를 떠올려보자. 살아가는 데 있어 이런 사람은 무척 소중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낸다. 고마움을 표현하자니 괜히 얼굴이 화끈거려 민망해지기도 하고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숨막히게 어색하기도 하다. 그만큼 편하고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표현해야 한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것저것 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니까 꼭 격식을 갖추고 형식적인 말을 건넬 필요는 없다. 화려한 것도 필요 없다. 그 사람이 평소 가지고 싶어 했던 물건을 툭 하고 선물하거나
좋아하는 먹거리를 맛집에서 대접하면서 감사를 전하는 거다. 함께 봤으면 싶은 유익한 글이나 책을 사서 전하는 것도 좋겠다. 무엇이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 다음 글은 말뿐인 진심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글입니다. 더 이상 진심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과연 진심을 말로 담아낼 수 있을까? 말뿐인 경우가 대다수임을 오랜 경험으로 깨달은 탓에 진심이란 말을 꺼내면 오히려 거르는 경향이 생겼다. 그렇게 언제부턴가 상대가 보인 행동만이 진심이라고 믿게 되었다. 진심이란 말을 접근 수단으로 삼는 인간, 변명으로 삼는 인간이 셀 수 없다.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숱하게 겪고서야 알았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진심이 아니고 하는 행동만이 진심이란 것을. 곁에 있어준다면서 곁에 없었고 너만을 지켜둔다더니 지켜주지 않았다. 영원히 함께하자더니 한때였고 자신은 다를 거라더니 똑같았다. 진심이란 말은 어느새 수작 부리고 변명할 때나 쉬일 꺼내는 싸구려로 전락했다. 진심으로 진심인 사람은 말할 시간에 행동을 하고 있다. 곁에 있어준단 말을 하지 않고 이미 곁에 있다. 진심이니까. 말뿐인 진심은 아무런 힘이 없다. 오직 행동만이 진심을 증명한다. 진심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이에게 나의 진심을 질리도록 보여주고 싶다. 다음 글은 나 혼자만의 진심이라는 글입니다. 또 나만 진심이었구나. 아쉬움 없는 태도를 보니 그간 아쉬워 놓지 못한 나만 또 애쓴 거다. 관계가 위태로웠다. 갈수록 위태롭게만 느껴졌다. 서로가 아닌 나만 외롭고 불안하고 아팠다. 나만 놓으면 끝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노력해봐도 변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무력했다. 일방적인 관계라니 노력한 시간이 허탈하다. 어디까지 초라해져야 하는 걸까? 이런 기분을 알기나 할까? 안다면 그런 무심한 태도를 조금은 조심할까? 이럴 거면 애초에 다정하게 굴지 말지. 차라리 가까워지기 전에 거부하고 멀리하지. 마음을 녹이는 다정함을 보일 때면 관계가 깊어져 간다 생각했고 그건 그저 혼자만의 착각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하면 믿고 싫은데 잊히진 않는다. 훗날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친 네가 후회했으면 한다. 나만 진심으로 그치의 관계는 놓는 것이 맞다. 이런 관계는 먼저 끊어낼 용기도 필요하다. 나만 진심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나한텐 너무 소중해서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던 관계였는데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어. 나만 그런 거였어. 그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죠. 사실 이미 알고 있잖아. 내가 그 마음을 쏟으면서 아, 이거 나 혼자만의 감정이구나 라고 이미 알고 있는데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는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어요. 그거 진짜 속상한 일이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났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훗날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친 네가 후회했으면 한다. 진짜 꼭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글은 사랑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라는 글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져도 시간으로부터 가족을 지킬 순 없다. 제 아무리 불을 쌓고 명성을 드높이고 세계적인 업적을 달성해도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끝없이 무력하다. 이 무력감이 가장 날 힘들게 한다. 눈물 흘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 마음을 알리고 손을 잡고 표현하고 사진과 영상을 남기는 거다. 시간이 흘러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 헤매야만 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에 단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고 하면 시계추를 붙잡겠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사라진다는 진리가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나 사랑하는 것을 왜 이렇게 반드시 잃게끔 만드셨는지 신에게 반발하는 밤이다. 그 반발심에 우린 영원이란 말을 만들고 그 말에 영원히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다. 영원이란 말을 만들고 그 말에 집착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관계라는 것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편한 관계는 긴장감을 주죠. 사실 적당한 긴장감은 되게 좋은 거예요.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관계는 서로에게 실수를 할 확률이 줄어들긴 하죠.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 편안함이 있을 거고 소중하다라는 감정이 싹트기 마련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긴장감만 주는 관계도 있어요. 긴장감만 존재하는 관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상에서 지칠 때 나에게 활력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 그런 관계에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나를 소중히 생각해주고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해보는 거죠. 긴장으로 경직된 어깨에 힘을 빼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온기에 집중해보는 거죠.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안녕, 잘 자요.